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서른 홍문표 두 의원과 함께 여의도 중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기 전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원로 초청 그 오찬 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적폐 청산, 선 적폐 청산 후 협치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야당의 홍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적폐 청산하고 나면 다 정리가 되는데 또 누구고 회의하고 협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폐 청산해서 다 정리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고 네네. 또 정부에 협조적이 아닌 사람은 전부 적폐다. 그럼 하고 나서 누구를 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호가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어려운 난국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야당을 끌어안는 네네. 그런 국민에게 안심된 정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또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적폐를 먼저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합을 한다든지 서로가 좋은 모멘트를 만든다는 거는 선호가 전 바뀌었다고 봅니다. 바뀌었다고 보세요, 의원님? 글쎄요. 적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문제는 다툼이 있겠습니다만은 적폐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 바로잡자 예.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다 적폐다. 자유한국당 입구로 적폐다 그런다면은 그럼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적폐라는 개념에는 야당 중에서도 특별히 잘못된 것. 국민이 저건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대로 가서 나라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적폐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야당 전체가 적폐냐? 그렇게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폐 청산이라는 부분은 이 정부가 시작할 때 국민들의 요구에서 나왔던 구호입니다. 예. 그건 일정 정도 수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으로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 선거 공약에 앞서서 했어야 되는 문제이죠. 네네.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적폐가 정리가 되는 시점이면은 지금쯤 여야가 대화를 하면은 적폐하고 상관없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다시 또 장애로 나가서 또 하겠다?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성을 찾아가지고 이 시점에서 자, 모든 걸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지 그걸 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렇게 난맥으로 흐르게 하면은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네네. 심판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픈 지적입니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 수가 정말 170만을 좀 넘어섰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요구 국민청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민주당 해상 청원에도 계속 좀 늘고는 있어요. 한 28만, 30만 가까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제1야당의 입장에서 이게 참 국민 동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부담을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진실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집단적인 그런 계획된 것이냐 또는 자발적인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볼 일인데. 어제도 그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예, 지금 북한설까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정황은 나름대로 있는데 입증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네네.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민주당의 보좌관이 각 곳에서 이 한국당 해산 문제를 동의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네네. 비록 지금 나타난 몇 사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단화된 거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한 것은 또한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여기에 이제 더 반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840만 건이 클릭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비해서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여론조사라든지 계층별로 해서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건 모르는데 네네.
단순히 청와대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단화해서 내게 되면은 그 공정성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서른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데요, 참 이게 자기 편한 식으로 다 해석해요. 170만 명이 지금 이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고 청원을 했는데 이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걸 반성할 생각을 않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무슨 북한에서 어떻게 했니 해외에서 어떻게 했니 다 엉터리 가짜뉴스예요. 네네. 그 김준석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이준석 예. 자기 아니라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에 속을 국민 별로 없습니다. 170만 북한에서 뭐 하는 대로 했다고요? 그거는 국민을 또 한 번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전부 다 빨간칠 해가지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170만 명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사과하고 진중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170만 명 국민들 북한이 진행을 받고 움직인다고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뭐 170만 명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아니,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뭐 들어왔다는 것도 잠깐만요. 그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해야죠. 그 국민 앞에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참 답답합니다. 자, 이 170만 명에 대해서 이제 서른 의원이 그 전부 무슨 뭐 북한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크게 상상 못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은 네네. 북한의 조평통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공교롭게 요 사건이 나기 며칠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이 이어져서 나오니까 우리 민족끼리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민족끼리.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계해서 아마 우리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가 네네.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가 안 나오니까 취소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 이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8천 건이 넘는 이 크리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야. 지금 120 물론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민주당의 해산 문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15일 전부터 시작했었던 한국당 해산 문제오고 민주당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논하기 전에 이것은 그 사람이 이름을 대고 여기 대해서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표시한 게 아니라 방문으로 들어와서 클릭한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국민의 전체 여론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의 소리로 듣고 숫자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20대 30대 뭐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놓고 한번 여야가 당당하게 한번 해보든지 네네. 이렇게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숫자의 개념을 놓고 거기에서 또 이것이 국민의 소리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저는 오해가 있다. 세 분한테는 모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그렇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그렇게 정교한 방식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이죠. 반론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은 자기 편한 식으로만 계속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KBS 시청률 표지 청원이 있었을 때 또 미세먼지 청원이 있을 때 예. 그걸 인용해가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청원을 하는데 정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170만 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산해야 된다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뜻이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편하면은 받아들이고 불편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170만 명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70 그렇게 누가 그랬죠. 300만에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국민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이 참 자유한국당을 질책하고 있구나. 반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뭐 해결점이 나오는 것인데 국민은 아무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 1,000만 명이 얘기하든 2,000만 명이 해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럼 뭐가 이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 해상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좀 짧게 홍 의원님 한 그래서 20초 정도 숫자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김경수 8천만 건을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석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드루킹이 지금 이게 감옥에 국민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래서 드루킹이 감옥에 들어가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범인 이상의 8천만 건을 국민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고 관심을 줬는데 지금 석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120만 명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거고 대입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드루킹이 설명될 했던 것인지. 것과 어? 김경수 지사가 했던 건 전혀 다릅니다. 김경수 아니죠. 지사는 그게 범죄 행위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거고 범죄 행위가 알았으면 왜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하나가 다 그래서 판사가 몸통이 김경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몸통인지 그것은. 아닌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오늘 현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 주시는 걸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